여러분 이번 국군의 날 행사 보셨나요? 현재 한국에서 최초로 실물을 공개한 현무5 무기에 대해서 외신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전 세계에서 이 무기에 대한 보도 쏟아내고 있으며 그 위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은 이 무기가 공개되자 현무라는 이름도 중국 거인데 한국은 중국 없으면 이름도 못 짓냐? 와 같은 비판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5는 핵보다도 강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에 대한 한 방송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따끈따끈한 해외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딘카 노박이에요. 10년째 폴란드의 유명한 중앙 일간지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세상을 놀라게 할까? 국제부 기자의 삶은 그렇게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주로 유럽 정세와 경제 뉴스예요. 브렉시트부터 유로존 위기까지 유럽의 굵직한 사건들을 취재하며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국제부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독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세계 각국의 정치체제, 경제구조, 문화적 특성들은 지금도 제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이 신문사에 입사했죠. 신입기자 시절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장에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한 기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취재 경험이 있어요. 2년 전 전쟁이 발발했을 때였죠. 저는 주저없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어요. 그때 쓴 기사로 폴란드 언론상을 받기도 했죠.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때로는 마감에 쫓겨 밤을 새우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쳐 낙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았어요. 자딘카, 넌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잖아. 제 꿈은 언젠가 폴란드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로 제 3회 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한 뉴스였죠. 이 소식을 접한 후 저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10월 1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열기와 자부심은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현무5라는 거대한 미사일의 등장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현무5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큰 미사일이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설명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이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최대 사거리가 5,000km가 넘는다니 폴란드에서 발사하면 아프리카 대륙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외신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괴물 미사일을 과시하며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스트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이 매체는 현무5를 서울의 삼축 방어 시스템의 핵심 자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핵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죠.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괴물 미사일 공개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영국 데일리 스타도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 찼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이런 성장은 단순히 군사력의 증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이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과 산업 능력, 그리고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한 후 저는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먼저 현무5의 세부 사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길이 20m, 직경 1.6m, 발사 중량 36톤 이 수치만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그 성능은 더욱 놀라웠어요. 최대 5,500km의 사거리와 지하 300에서 500m 관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존 파커 박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과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미국의 미니트맨 3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죠. 미니트맨은 미국의 유일한 지상 발사형 핵미사일이에요. 핵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놀랍더군요.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트첸코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무5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미사일의 등장으로 동북아 군사 균형이 변할 수 있어요. 그들은 현무5를 괴물 미사일이라고 지칭하며 현재 아시아의 군사에 변화를 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현무5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수록 이 미사일의 놀라운 성능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엄청난 탄두 중량이었어요. 8에서 9톤이라니 이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인 1톤 내외와 비교하면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탄두 중량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을 살펴봤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개발한 톨보이 폭탄이 5.4톤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 폭탄은 지진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고 합니다. 현무5의 탄두는 이보다도 훨씬 무거운 거죠.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핵무기와 비교해보면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100kg의 핵탄두가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9톤의 탄두는 이론적으로 9메가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메가톤으로도 1000만 명이 전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메가톤의 위력이라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한국 정부의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길이 20m, 직경 1.6m, 발사 중량 36톤 이 수치만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은 탄두 중량 2톤인 현무포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1000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다고 말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의 총 중량 36톤은 놀라운 크기를 자아내는데요.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버금가는 크기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존 파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무5의 크기와 성능은 ICBM과 유사합니다. 다만 핵탄두 대신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죠. 이는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졌어요.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했죠. 현무5는 주로 적의 지하 벙커나 요새화된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 심리적 억제 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런 현무5의 존재는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의지,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기 체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미사일이 세계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궁금해졌죠. 또한 이에 대한 해외 반응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조사하면서 저는 표면적인 태도와 실제 인식 사이에 큰 괴리를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우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현무5의 무게가 둥펑의 1.5배이고 사거리는 800km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하지만 이는 현무5의 실제 능력을 크게 축소한 것이었죠. 한국 국방부가 밝힌 바로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추면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사정권에 두는 엄청난 거리예요. 중국 매체들은 이런 한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 보유를 미국의 의도와 연관지어 해석하려 했어요.
한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이런 행보는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비난과는 달리 중국 내부에서는 현무5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어요. CCTV 등 중국 공영 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현무5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특히 한 중국 군사 전문가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어요.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숨으면 재반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무기가 중국을 이렇게까지 위협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5의 파괴력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죠. 탄두 중량 8톤의 쇠 덩어리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면 그 효과는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웬만한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고 반경 20km 안에 있는 건물과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지하 깊이 파고 들어가 폭발하면 2차로 지진파가 발생해 살아남은 건물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삼 경외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반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는데요. 그들은 현무5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한국의 무기 이름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한국은 중국 없이는 이름도 지를 줄 모르나? 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현무라는 이름이 중국의 고대 종교에서 유래했다며 혐오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오히려 중국이 얼마나 현무5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 무기의 위력에 큰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결국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보유할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성장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 파트너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현무5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K2 전차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 번 더 저를 놀라게 했죠. 독일 군사 전문가 헬무트 슈미트는 K2에 대해 이렇게 말했더군요.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과 능동방어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2나 M1 에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레오파르트는 독일에서 개발된 주력 전차로서 매우 많은 수량으로 대량 양산되어 장기간 운용되면서 뛰어난 신뢰성을 갖춘 무기이죠. M1 에브람스는 전력화 부분에서 최강의 전차로 입증된 가장 유명한 전차예요. 한국의 K2 전차가 이것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FA-50 전투기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 속 다목적 경전투기이자 공격기예요. 미국 공군 출신 전문가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FA-50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지상 공격 능력이 탁월해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장보고3 잠수함에 대한 평가도 흥미로웠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 제임스 고드는 장보고3의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는 독일의 기술을 뛰어넘었습니다. 2주 이상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다고 해요.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이라는 장기 계획을 통해 꾸준히 R&D에 투자해왔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고 해요.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기술력이 방산 분야에도 적용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을 활용해 더욱 첨단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 군사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의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서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난 9월에 저희 폴란드 키엘체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인 MSPO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곧바로 그 전시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MSPO는 1993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전시회로 올해로 32회를 맞이했어요. 파리,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전시회에 35개국 769개사, 2만 6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폴란드의 NATO 가입 25주년을 맞이한 상징적인 해라고 해요. 폴란드 NATO 25주년, 안전하고 강화된이라는 전시 배너가 인상적이었죠. 현재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중동부 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MSPO는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었어요.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기아 등 27개의 한국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해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장비 수출이 전 기간 대비 12% 증가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0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화오션의 장보고3 잠수함 모형에 대한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두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폴란드 해군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위한 한화오션의 핵심 장비로 해당 프로젝트는 약 3조 3,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였죠. 이 잠수함은 실제로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으며 잠수함의 긴 수명 주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배터리와 수중작전에서의 성능 측면에서도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 단계에 걸친 시행착오를 검증하였고 무엇보다 요구 조건에 맞춰 신속하게 잠수함을 인도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받았죠.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4세대 다목 정무인 차량 HR 셰르파도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나 폴란드 군인들의 관심이 높은 장비였는데요. 이 무인 장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해 자율주행 및 AI 기술을 도입한 최신형 무인 차량으로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또한 지난 2022년 폴란드로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의 실물이 전시돼 큰 관심을 끌었죠. K2 전차는 이미 우리 폴란드군에 46대가 납품되었고 추가로 38대가 인도될 예정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어요. 30억 달러 규모의 48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현재 무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KAI는 기존 전투기의 무인 전투기 UCAV와 다목적 무인기 AAP를 연동하고 공중발 사무인기 ALE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군사무기의 AI를 무인으로 접목하여 실제로 구현해낸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기업들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특히 장보고 잠수함 설계 및 디자인을 담당한 한화오션 관계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기본 설계만 4년이 걸렸을 정도로 공을 들인 잠수함으로 요구 조건에 맞춰 신속하게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기업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PGG 스토크지니아 우제나의 한국 방산 기업은 매우 강하다는 평가와 자크와디 메카닉진 타르노우의 한국과의 협력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말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안보 및 무기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죠. 이번 MSPO를 통해 한국 방산기업에 대한 폴란드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은 자사의 기술과 제품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 폴란드 바이어들은 높은 신뢰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최근 유럽 내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면 유럽 배후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더군요. 한국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응원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폴란드 독자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력, 그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이점, 그리고 이것이 유럽의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MSPO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은 제가 앞서 들었던 현무5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제 한국은 확실히 세계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기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MSPO에서 본 한국 방산 기업들의 활약상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KADEX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 전시회를 통해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죠. KADX에서 펼쳐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비록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각종 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전시장에 가 있는 듯했죠. 눈부신 조명 아래 늘어선 첨단 무기들 그리고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전 세계 바이어들의 열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아와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선보인 첨단 국방 기술은 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각 기업의 부스를 보며 저는 미래의 전장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전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나 기아의 중형 표준차 5톤과 수소 경전술 차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초 공개라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이 차량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우리 폴란드군이 이런 첨단 장비를 갖추게 될 날을 그려보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마치 우리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군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기아의 중형 표준차 5톤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십 밀리미터의 하천을 도섭할 수 있고 60%의 경사도 오를 수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상가들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철의 야수 같았죠. 22명의 병력이나 5에서 1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차량이 우리 군에 도입된다면 군수 지원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기아의 수소 경전술 차량은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을 보여주더라고요.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니 이건 그야말로 미래의 기술이 아닐까요? 소음과 발열이 적어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차량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치 제가 직접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은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위아의 경량화 105mm 자주포를 접하고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무게는 줄이고 성능은 그대로라니 이건 마법이 아닐까요? 2.5톤 트럭으로 견인해야 했던 기존의 곡사포를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니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는 게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을 들으며 저는 우리 군의 화력 지원 능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분당 최대 열발, 최대 사거리 14.7km, 이런 화력을 신속하게 이동하며 운용 가능한 점에서 전술적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 같았습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HR-셰르파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이 차량은 감시,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무인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군인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무기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민간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렇게 뛰어난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폴란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요? 앞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군사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폴란드가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번 KADX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여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처음 선보인 한국의 독자적 기술인 현무5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위력에 대해 괴물미사일이라는 별칭이 붙여질 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미국, 유럽, 북한,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견제를 하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산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이외에도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방산 기업들의 활력도 눈이 부신데요. 폴란드를 비롯하여 이미 수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한국의 무기들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나라에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능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검증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여 계획대로 2027년에는 세계방산 수출국 4위로 우뚝 서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감동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 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